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도당과 각 시군 지역위원회도 그 전에 조직을 갖출 전망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방선거를 지역위원장 없이 치르면서 여러 가지 뼈아픈 문제가 드러난 바 있는데요. 지역위원장 도전자들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내곡동, 구정면, 왕산면의 강릉시 가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종혁, 김진용 두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의 후보를 냈는데 이 후보가 국민의힘 이중 당적자였다는 것이 드러나 후보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가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후보 검증을 잘못해가지고 이 주민의 선택권이 거기를 위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매우 속상하죠. 이중 당적 문제인데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 사항인데 검증을 못했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었던 김중남 현 강릉시장 당선인이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놓으면서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후보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으로 끝났지만 만일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1명이 당선됐다면 10대 9로 민주당이 사상 처음 다수당이 될 수 있었고 이 경우 강릉시 의회 의장까지 민주당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강릉 지역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분노로 이어졌고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중앙당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도당과 중앙당의 그 배관시 그런 것들이 결부가 돼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강릉시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연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전국 254개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추스르고 차기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강릉에선 김경수 전 지역위원장, 김한근 전 강릉시장, 배선식 전 지역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내고 정리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 시정에 좀 반영할 거 반영하고 또 채찍질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강릉시를 연결해주는 도정과 이 부분의 역할들이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이 이 중단 없는 강릉의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이끌어주고 연결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배선식 전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엔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인터뷰는 거절했고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욱철 전 국회의원과 김현수 강릉시 의원은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로 사상 처음 강릉시 지방권력을 교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을 누구로 선택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춘천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육동환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육 시장은 지난 4년이 춘천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현실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핵심은 AI와 일자리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육동환 춘천시장.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로 AI 전환을 꼽았습니다. 산업과 교육은 물론 행정까지 도시 전체에 인공지능을 입혀 춘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원활히 작동되려면 춘천 저변에 그 AI 인프라가 보편적으로 깔려야 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AI의 어떤 형태로든지 친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공들여 유치한 대규모 사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와 AX 정밀의료 허브 구축 등 6대 거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여의도 면적보다 큰 남산면 광판리 일대의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미래를 견인하고
또 춘천의 산업지형을 바꾸는 그런 큰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냅니다. GTX-B 춘천 연장으로 수도권과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 내에선 강북 도로망을 구축해 춘천 내부의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우상호 강원도정에 대해선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협력사항을 인수하고 원활히 소통해서 우상호 도정 출범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4년 뿌린 씨앗이 민선 9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채무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거나 신용이 떨어져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금융위기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년대 사업위기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김모 씨. 일부는 상환하기도 했지만 원금 700만 원 정도를 갚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통장은 압류됐고 일상생활은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핸드폰 소리만 울려도 깜짝 놀래고 주말에만 찾아올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할 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못 갚은 거는 내 잘못이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자꾸.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복잡한 용어와 서류 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을 거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일을 하면서도 통장으로 자동 들어오고 자동 일처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주거와 의료 돌봄, 현금성 지원은 있지만 채무나 신용 문제까지 지원하는 체계는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런 금융위기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학, 사회적 경제조직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역사회 금융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채무와 통장 압류 등으로 이른바 금융배제 상태에 놓인 시민들의 재무 회복을 돕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금융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곳이 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처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돌봄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업 성과를 분석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등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실패로만 여겨졌던 금융 문제를 사회적 돌봄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시도. 지역사회가 나선 금융 돌봄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오늘 강원도청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우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추진할 인수위원회는 미래 전략 분과와 도민 안전 자치 분과, 미래 성장 산업 분과, 문화 복지 행복 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인수위에는 김헌영 위원장과 여준성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인수위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제6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동해시에서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1,3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동해시를 비롯한 도내 53곳 경기장에서 43개 종목을 두고 치열한 기량을 겨룹니다. 성화는 각 동을 순회하며 시민 참여형 봉송으로 진행된 뒤 시청 잔디 광장에 안치되고 개회식 당일 경기장 트랙 릴레이를 거쳐 점화됩니다. 개회식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성화 점화와 함께 축하 공연,
드론 라이트 쇼에 이어 각 지역 선수단 입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4일간 철원 고석정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인순이와 백예린 등 유명 가수들과 전자음악과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뮤직 페스티벌은 멜론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철원 군민과 철원에 거주하는 군인은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가 빈번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주요 도로와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10월 15일까지 강원 주요 국도와 중대 규모의 공사 현장, 광주 원주 고속도로의 풍수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로의 경우 배수펌프와 배수로, 침수 취약지 관리, 우회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공사장에선 진입 가도로와 주요 침사지, 배수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강원FC 김대원과 이기혁 선수가 K리그 5월 EA 스포츠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4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김대원은 5월에도 모든 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2달 연속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의 무패 행진을 이끈 이기혁은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4차례 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히며 수비수로는 2023년 이후 첫 수상에 도전합니다. 팬투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K리그 공식 앱 킥을 통해 하루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115억 원을 들인 자체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통신망은 CCTV와 재난 센서를 연계해 재난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활용되고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또 원격 보건 의료 서비스 등 복지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내년부터는 도심 음영 지역으로 망을 확장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마을 서체 발굴 프로젝트인 내가 쓰는 영월에 참여할 시민 캘리그라퍼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